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만나뵐 분은요. 네. 사진작가신데 네. 이분과 작업한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네. 마이클 잭슨, 네. 조니 뎁, 네. 엠마 스톤, 나탈리 포트만, 빅토리아 베컴, 거기다가 BTS까지. 우와! 우와! 와, 이분의 앵글 안에 이분의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분들이 담겼던 슈퍼스타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입니다. 야, 20년 넘게 카메라를 통해서 네. 세상과 사람을 담아온 김명준 집사님, 사진작가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명중 사진작가님. 네. 이야, 아니 세계적인 스타들의 사진을 찍어 오신 지가 네. 정말 오래되신 거잖아요. 어느덧 네 그렇게 됐습니다. 20년 그런데 넘었어요. 네. 그런 분이 한국 분이시다. 우리랑 대화가 되는 분이다. 매우 잘 되십니다. 정말 예. 자, 지금까지 소개해온 아티스트들 네, 네. 지금 그 중에 제일 이제 오래되신 분이 그분이 폴 맥카트니 겸 네. 그 2008년도에 처음 뵙고 네. 올해에도 지금 열심히 그분 옆에서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와, 그럼 몇 년의 인연이죠? 그죠? 그러면 15년 정도. 아, 네, 그러니까요. 폴 맥카트니 경이네, 그죠? 아니, 그분 연세 많잖아요. 네, 42년생이에요. 저보다 30살 많으신데요. 저보다 30배 기운이 더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그 대스타들, 슈퍼스타들 사진을 찍는 네. 그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사회부 사진 취재 그 수습 기자였어요. 네, 네. 그게 사회부. 사회부. 원래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영화 학교에 들어갔고요. 네. 그 영화 학교를 나와서 방송국 PD나 네.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중간에 IMF가 터지면서 더 이상 학업을 진행을 못하게 돼서 네. 그때 영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찾았던 게 네. 그때 이제 조그만 그 통신사의 뉴스 통신사의 수습 사진 기자였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게 이제 그 단발성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을 했죠.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거고 그럼 다시 영화를 할 것이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사진을 이렇게 뉴스거리를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이 우연하게 제가 찍은 사진이 네. 신문에 이렇게 어느 날 인쇄가 돼서 나온 거예요. 뉴스 네. 사진이.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신문 기자로 인생을 살아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종군 사진 기자가 막 전쟁터에 나가서 찍은 사진도 보고 아프리카나 그쪽에서 막 난민들의 사진도 보고 하면서 어떤 뭐 기자 정신, 어떤 네. 사진 그 포토 저널리스트의 그런 정신 그런 것들도 막 갖게 됐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네. 우연하게 시작된 것이 사회부 기자였었어요. 네. 특히 그 신문에 실렸던 그 사진 자체가 네. 커다란 이슈가 됐던. 네, 네. 그러니까는 그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 오늘날 네. 그렇지, 나도 만든 네. 사진. 네. 그게 이제 제가 아직 이제 견습 기자로 막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좀 스판도 발레라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 있었었어요. 네, 네. 팝 그룹이.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작사 작곡을 하시고 다른 세 분이 이제 노래를 같이 이제 연주하시고 하셨는데 네. 이제 그거 저작권에 관련된 이제 분쟁이 자기들끼리 난 거예요. 아유, 좀 약간 좀 더 나눠 갖자라는 뜻으로. 근데 이제 그것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매스컴들 왜냐면 워낙 슈퍼스타여갖고 많은 매스컴들이 몰렸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우리 그 사장님도 MJ 너도 가서 좀 찍어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많은 기자들 막 사진 기자들 막 그리고 취재 기자들 틈 바구니에서 예. 수습 기자인 제가 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어. 근데 저는 그게 뭐 그때 막 로이터 통신이며 AP 통신이며 막 타임즈 기자며 막 그런 분들이 다 쟁쟁한 분들이 계셔갖고 네네. 제 사진이 뭐 이렇게 선택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예. 뭐 여하튼 사진을 열심히 구석에서 찍고 다음 날 이제 출근하는 지하철에 덜컹덜컹 가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다 모바일이 아직 아니고 신문을 볼 때였는데 네네네네. 옆에서 제가 많이 보던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딱 보고 있는데 누가 영국 분이 하필 제가 찍은 그 스판도 발레 사진이 영국 가디언지 4대 일간지인 가디언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거기에 기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찍은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길 제끼고. 뚫고, 네. 그러니까 제 사진이 막 그분들 사진보다 무언가 더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가디언지에서
그 사진들을 제끼고 제 사진을 딱 실어. 이야, 그게 이제 지금 요 내신 책이 있어요. 오늘도 인생을 찍습니다라고 내신 책 중에 요 사진입니다. 그렇죠. 요 그렇죠. 기자 네. 이 네. 기사 사진. 네. 요게 이제 네. 실린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 정말로 많은 의미가 있는 처음으로 제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포지티브한 경험과 느낌을 갖게 해준 그런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사진 작가가 되기까지 첫 번째 사진이 이거예요. 사회부 기자예요. 자, 그러면 네. 지금 저 우리 김명주 작가님 찍으신 작품을 좀 몇 개 보면서 그리고 좀 얘기 좀 나눠볼게요. 네. 네. 자, 작품 좀 볼까요? 오! 이야, 이건 어떤 작품이에요? 저 폴경 공연 중에 찍은 사진인데 네. 폴경이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시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폴경이 저 렌즈에 플레어라는 현상이 생겼는데 그게 예. 마치 어떤 그 멋진 그 예전 그 그림에 보면 네. 어떤 신들 주에 있는 네, 어떤 네, 그런 아우라 같은. 네, 아우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쫙 나와갖고 근데 폴경의 그 표정도 너무 아름답고 그렇죠. 행복하고 네. 이거는요? 어,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은 참 제가 너무 사랑하고 안타까운 분 중에 하나인데 마이클 잭슨이 마지막 공연을 발표하는 날이 런던에서 있었었는데 This Is It 투어를 런던에서 50회를 하겠다 하고 많은 팬들 전 세계 팬들에게 이제 그 아나운스하는 날이었었어요. 막 엄청난 수의 이제 팬들이 모여서 막 마이클 잭슨 환호할 때였는데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제가 기다리면서 만났던 순간 근데 마이클 잭슨이 저를 바라보면서 Hi, I'm 환하게. Michael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딱 그 순간에 아. 네. 엠마 엠마 왓슨. 왓슨. 네, 너무 스윗한 그냥 개인적으로 먼저 친해졌던 배우인데 네. 그냥 언제나 보면은 저렇게 즐겁고 해맑은 그런 그 친한 친구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게 사회부 기자와 이게 연예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죠. 이런 네, 엔터테인먼트 완전히 쪽. 다른 쪽이거든요. 그 스타일도 너무 다르고 네, 여기는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도를 위한 그런 사진이어야 되고 여기는 진짜 정말 엔터적인 네, 사진이어야 네. 되고 네. 어떻게 이걸 넘어가실 수가 있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사진 기자가 되고 싶었던 꿈은 있었던 건 아니었고 네. 특히 무슨 보도 사진을 찍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사진 기자가 돼서 아 사진 기자가 됐으니 나도 이렇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건 누구나. 그걸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때는 바야흐로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예. 이쪽 그 막 쇼 비즈니스 막 레드 카펫 막 파티 그런 게 굉장히 붐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어요. 예. 셀레브리티 월드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는 사회부 그러니까 사진 기자들이 사회부도 하고 연예부도 같이 담당을 했는데 사회부 기자들한테 그런 그 연예부를 시키면 별로 안 좋아하셨었어요. 그분들이. 아 나는 사회부를 하는 기자인데 내가 왜 연예 일까지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저는 어떤 사회부든 연예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진을 찍으면서 런던에서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렇죠. 예, 가난한 그러니까 유학생. 배가 고프니까 가난한 유학생. 뭐 찬밥 더운 밥 따질 때가 아니었거든요. 헝그리 정신이었군요. 아유 매우 헝그리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사회부건 연예부건 저는 시키는 거 있으면 아 제가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손들고 서 있었거든요. 일만 주면. 뭐든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네. 그런 헝그리 정신이 있으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새 제가 런던의 그 이 연예부 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예부 사진 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영국에서 영국 메인 통신사가 PA 통신사, 뭐 네네. 미국에는 AP 통신사가 있고 한국에 연합 뉴스가 있듯이 영국에는 PA 통신사가 있는데 거기서 연예부를 따로 띄어내면서 연예부 기자를 한 명을 사진 기자 한 명 뽑자. 요즘 누가 제일 잘하니? MJ 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타임으로 첫 직장을 PA 통신에서 갖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뭐 칸느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오스카 영화제를 다니면서 네. 연예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매니저들과 이렇게 좋은 친분을 쌓게 되고 그 친분이 지금까지 여기 오기까지 잘 도움이 작품으로. 됐던 거죠. 네. 네. 근데 MJ의 네. 그 사진의 특성이라면 본인 사진 본인 얘기가 좀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제가 그 중에 제일 잘하는 거는 다큐멘터리 쪽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이렇게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잡아내는 걸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폴경이 공연을 할 때 지난 10몇 년을 같이 공연을 했잖아요. 폴경이 무대 뒤에서 이렇게 뭐 곡을 준비하시는 모습이나 아니면 이렇게 무대 뒤를 이렇게 혼자 이렇게 걷고 있는 모습 또는 공연에 올라와서 공연을 할 때 그런 것들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모습을 촬영을 하는 거를 그래도 조금 잘하지 않나 싶고 근데 물론 사진가들이 전 세계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도대체 왜? 폴경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를 이렇게 10몇 년을 13년을 넘게 그분의 사진을 찍게 하실까? 왜냐하면 제가 그분이었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찍나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나를 어떻게 표현하나. 네. 근데 맞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궁금함이 있었는데 그냥 감히 폴경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제가 그냥 내린 결론은 뭐냐면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예. 이렇게 피사체와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가 조금 더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깨알피알을 여기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사진 작가가 꿈이었어요? 어린 시절은 사실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목표는 있었어요. 목표 어떤 목표요? 재밌게 살자. 지금도 참 즐기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목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그 재밌게 살자가 공부가 재밌진 않잖아요. 아, 예.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가 제일 재밌습니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은 좀 안타깝게 아니었고 저는 네.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재밌죠. 중학교 때부터. 네. 그래서 재밌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꿈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재밌게 놀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야 됐고 근데 대학에 대한 준비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떨어졌고 야. 떨어진 거에 대한 충격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 외국 고등학교에서 네. 대학을 떨어졌으면 충격인데. 왜냐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한 사람들은 좀 충격일 텐데 네. 저는 그렇게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네, 대학 못 그래서 갔어요? 대학은 당연히 못 가고 네.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했는데 어느 날 그 패션 쇼에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때 이제 막 대한민국에 채널 TV들이 막 생기면서 네네네네. 패션 TV 쪽에 하고 일할 기회가 있어서 방송국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는데 예. 재밌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이쁜 분들은 다 방송국에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방송국 PD 또는 영화 감독이 되면 평생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가야겠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모르니까. 모르니까. 길게 겪은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유학을 어디로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집이 뭐 이렇게 막 넉넉한 집은 아니었어 갖고 좀 되게 이제 새로 생긴 싼 유학원을 찾아갔는데 그 유학원에서 이제 뉴욕에 있는 어느 학교에 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아서 저한테 주고 이걸 가지고 대사관 가서 비자를 받으세요 해갖고 비자를 받으러 가는데 떨어진 거예요. 비자에 리젝트. 그래서 그 영사님이 떨어진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그러더니 왜 자네는 남자 학생이 여자 기숙학교 입학 허가서 갖고 왔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간 거야? 그것도 모르고 간 거죠. 아이고. 그 유학원도 모르고 저도 일은 모르고. 어쩌나. 일은 어쩌나. 웬일이야.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이미 근데 저는 대한민국을 떠나야만 했던 게 예. 송별회를 한 300회 했거든요. 친구들이 친구들 다 먹여줘 갖고 나 간다 이거. 안 가면 안 돼. 근데 그때 막 급하게 찾은 게 영국이었어요. 네. 뭐 영어권이고 뭐 비자를 가면 준다 해갖고 영국으로 그냥 무작정 집에다가도 얘기 안 하고 영국을 도착을 한 거예요. 네. 1995년 4월 5일 런던에 도착하니 하늘은 파랗고 빨간색 2층 버스는 너무 아름답고 저는 여기서 정말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영어학교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하고는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영어학교 들어갔다고 영어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학교에 이제 막 성적이 안 나오니까 잘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적을 좀 만회해 보려고 시작을 한 게 부전공이었던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사진기란 걸 잡아본 거예요. 점수 좀 만회해 보려고. 부전공이었어요, 그것도. 예. 근데 그것도 좀 사진이 이거는 잉글리시가 필요 없이 혼자 찍고 혼자 인화하면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제가 학교에서 재미를 찾았어요. 예. 그게 사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공부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한국에서 사진책 좀 이런 거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는 유학 가네 왜 한국 책을 보내달라고 그러니
미국 책은 영어로 써 있어서 모르겠거든요. 영어 한 장 책은. 읽는데 어머니 한 달이 걸립니다. 그림은 알겠는데 글씨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막 공부를 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을 네. 때 예. IMF가 터져서 네. 그때 이제 학교를 중단하고 아르바이트 시작을 하게 됐죠. 아니, 그 그러면- 아르바이트가 그 사회부 수습 기자. 근데 보통 보면은 그때 유학 같은 사람들이 IMF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유학비를 못 보내주니까 다시 컴백 투 코리아. 그렇지. 다시 한국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안 그랬어요? 일단 IMF 때문에 전 국민이 힘들어하실 때 저희 예. 집도 당연히 더 힘들어졌고 아들아 한국에 들어와서 네가 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니 거기서 알아서 잘 살아남도록 하여라. 학비도 못 보내주고. 그건 당연히. 왜냐면 그다음, 1,300원, 1,400원이었거든요, 파운드가. 그렇죠. 근데 그때 막 3,000원 이상으로 맞아요. 막 그게 넘어갈 때여갖고 그 의미가 없어서 그렇게 그냥 살아남기 대작전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럼 영국에서 어떻게 네, 신앙생활을 그- 시작하신 거예요? 영국에 가기 전까지는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도 없고 예. 저희 부모님도 뭐 크리스천이 아니셨었고 제 주변에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네. 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95년도에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런던에 그때 학생이 많이 없었어요. 한국 학생이. 네. 근데 저는 한국에서 음주 가무를 너무 즐기다 왔는데 런던에서 영국 학교 학생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하이 굿모닝 이후로는 대화가 진전이 안 되니까 이거 너무 심심해서 한국 술 친구를 좀 찾아야겠다 해서 그러면 한국 사람이 어디 있을까? 네. 그럼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한인 교회를 좀 가야겠다. 그래서 런던의 가장 한복판에 있는 한인 학생들이 다니는 교회에 술 친구를 찾으러 제가 주일날 간 거죠. 네. 참 재밌네요. 가서 네. 네. 교회 늦게 가서 뭐 새신자 카드 쓰라는데 그것도 다 그냥 이상하게 써놓고 선글라스 끼고 맨 뒤에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갖고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난생 처음 예배라는 걸 드려본 거였거든요. 예. 근데 설교를 처음 듣는데 네. 성경 말씀을 처음 듣는데 뭐가 이렇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술 친구는 못 찾았는데 다음 주도 교회 가고 그 다다음 주도 또 교회 가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예. 그게 제 교회의 첫 시작이었었어요. 오. 참 아니, 하나님은 재밌으신 분이야.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그 가위 눌리는 거 있죠. 그게 이렇게 심했다고요? 가위가 눌려요. 그 20대 그때 한참 초반 때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알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자면 가위가 눌린다. 근데 가위가 눌리면 중간에 자다가 탁 깨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데 이게 다 보여. 근데 무언가가 막 있어요. 근데 소리는 안 나와. 그래서 괴롭게 막 괴로워하다가 딱 몸이 깨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그게 너무 무섭고 힘든 예,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자보기도 하고 TV를 켜놓고 자보기도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뭐가 생겼겠습니까? 기도. 성경책. 성경책. 성경책이 어. 생겼죠. 그것도 두꺼운 걸로 주셨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어느 날 또 가위 눌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기도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네네네. 교회 갔더니 기도를 하네.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날 그냥 기도를 했어요. 자기 전에. 그냥 가위 눌릴 것 같으니까 자기 전에 길게도 아니야. 정말 짧아요. 하나님 가위 안 눌리게 해주세요. 아멘. 끝. 그런데 그날 정말 신기하게 가위를 안 눌렸어요. 오. 너무 신기한 거예요. 편안하게 잤어요? 네, 너무 편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는 안 하고 가위 눌릴 것 같은 날만 아. 그때만 똑같이 하나님 오늘도 가위 안 눌리게 해주세요. 아멘. 근데 그게 반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가위 눌릴 것 같아서 하나님 하고 눈을 딱 감았는데 네. 그냥 눈물이 터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한테 울라고 한 사람도 없었고 교회를 가면 울 수 있다고는 정보를 준 사람이 쓴 것도 아니었고 교회를 가면 울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냥 눈물이 터졌어요. 그 밤에.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 감동이 막 그냥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오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란 건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으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님이 막 이렇게 이장하시고 막 그러셔갖고 관을 조상이 돌보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게 막 그냥 이렇게 막 물려 들어오는데 그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이해하기를 한다고 막 광고를 하실 때였거든요. 예.
전 당연히 무슨 성경 이해하기야. 내가 그거 왜 어울려. 근데 딱 그 생각이 나갖고 목사님한테 새벽 3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저 성경 이해하기 하고 싶어요. 목사님 놀라셔갖고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 조금씩 알아가게 된 계기였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날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새벽 3시에 그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터치가 네.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작가님의 인생의 포인트가 된 터닝 진짜 포인트. 인생의 포인트가 네. 된 그 여행이 있네요. 그날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저를 만져주신 게 첫 번째 저에게 네. 큰 만남이었었고 네.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네.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사진 기자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제 그때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사진 기자들이 취재를 다닐 때 저는 그때 필름을 다 쓸 때였는데 예. 취재를 몇 군데 못 가요. 필름을 쓰니까. 그렇지. 근데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 기자들은 몇 군데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프리랜서였는데. 근데 저는 그때 믿음 구석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디지털 카메라 주시겠지.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주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 막 너무 막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때 마침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선교사님 출신이갖고 1년에 한 번씩 네팔하고 방글라데시를 이렇게 다녀오시는데 거길 너무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교의 목적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라는 그 방글라데시에 가서 예.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사진을 좀 찍어서 내 포트폴리오로 쓰고 싶다라는 개인적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에게 막 부탁을 드렸어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학생교회에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열심히 사진 찍겠습니다 막 하니까 그 교회에서 오케이 해서 보내줬어요. 그 원래 그러면은- 자비량으로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내 제가 돈으로- 아니 거기서 먹고 살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께 매달렸던 네, 거군요. 그거 같이 좀 가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케이 교회에서 오케이해서 보내주셨는데 이제 방글라데시 다카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예. 다 흙바닥이고 다 그냥 길에서 그냥 사시는 분들인데 예. 막 어떤 분들한테 100원 정도를 주면 이렇게 웃고 돈을 못 드려도 막 계속 웃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내가 봤을 때 행복할 조건이 없는데. 근데 그날 그 도착해서 8시간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8시간을 또 버스를 타고 찔말이라는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소록도 같은 이렇게 남한자촌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 그 컴파운드에 갔어요. 늦은 밤에 거길 도착을 했는데 예. 거기에 그 현지 방글라데시 스태프들이 네. 그 깜깜한데 하얀색 치아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 새벽에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맞이해 주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맞이해 주나 해서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늦었으니까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합시다 하고서 각자 방에서 자는데 자기 전에 제가 그때 찬양이란 걸 처음 이제 듣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근데 찬양이 그때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지도 모르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녹음해갖고 듣고 있었는데 어느 한 찬양에서 제가 팍 눈물이 터졌는데 그게 무슨 곡이에요? 그게 그땐 제목도 몰랐는데 지금 봤더니 파송의 노래 고영원 목사님이 파송의 노래. 노래하신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막 하시는 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 뜻도 모르고 모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때까진 제가 좋아했던 게 뭐 부유한 사람들 뭐 좋은 차 그리고 뭐 이쁜 여자들 막 그런 어떤 그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갈망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주변에 또 그런 또 잘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고. 근데 제가 그게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막 갈망이 있고 나도 언젠가는 갖고 싶어라는 게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너가 그렇게 그동안 쫓아다녔던 것과 오늘 네가 본 것들 가운데 너는 어떤 게 더 정말 너에게 진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여태 추구했던 것들과 오늘 내가 본 것들이 이렇게 확 교차되면서 이게 막 이게 제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거기에서 그때 제가 회개의 눈물이 한 4시간 동안 꺼이 하나님 제가 참 잘못된 것을 보고 살았네요. 몰랐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의 제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예. 그런 것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채널 바뀌듯이 180도 이렇게 뒤집어졌군요. 바뀌게 된 아주 저에겐
인생 최고의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죠. 네. 다 누리고 사는 정말로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의 그들의 웃음도 있죠. 하지만 정말 없는 사람들의 그 웃음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로 보이는지. 그렇지. 순수한 웃음이지. 아 정말. 예. 그러면은 삶의 가치관이 이제 그때 4시간 울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비교하면서 바뀌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명자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그때 받게 되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사진을 찍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미. 네. 어렸을 때 꿈이 아니었는데 우연하게 카메라를 잡기 시작을 해서 예. 직업이 됐고 그거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왜? 저를 왜 사진 기자로 시키셨나요? 네. 제가 원한 적도 없고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다음 날 그 제가 첫 도착한 다음 날 아침에 저희 이제 목사님하고 몇 명 모여서 자 우리 그러면 요번 단기 선기 동안에 선교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느헤미야를 네. 보는데 네. 저는 당연히 교회를 이제 초창기 때니까 네. 느헤미야를 처음 이제 이렇게 접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느헤미야가 누군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뭐 너무 생소하고. 근데 보니까 느헤미야가 주인공이더라고요. 그 책에. 근데 그런 느헤미야가 주인공이었는데 제 눈에 네. 느헤미야가 주인공인데 느헤미야가 아닌 네. 다른 한 사람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누구요? 그게 누구냐면은 어. 그게 2번 정도 느헤미야 통틀어 그 언급이 되는데 하난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돼요. 네. 하나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성벽이 전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머리를 뜯으며 기도를 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게 만드시는 그렇죠. 분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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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한테 들어온 그 제 마음에 들어온 분은 네.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하난이거든요. 아. 그 내 친척 중에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해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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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사진 기자, 사진 찍는다는 역할이 전해주는 사람의 역할이구나.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진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그 어떤 그 퍼즐들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럼 나도 어떠한 사역지에 가서 왜냐면 누구나 다 어떤 그런 선교지를 가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로 서포트할 수 있거나 뭐 재정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다 보면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야 그래 운이 좋아서 네가 참 그렇게 뭐 사회부 기자하다가 그 사진 한번 실려갖고 뭐 연예부 기자로도 가고 야 너 운 좋았던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그럼. 얘기 안 하거든요. 운이 어딨어. 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인도하심이잖아요. 예. 작가님에게도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딱 달라지는 순간이 있으셨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금 말씀하신 운이라는 거가 저도 처음에는 이제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니까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예. 너무 반복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 치밀하게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것이 운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게 자꾸 느껴지는데 근데 그 좋으신 그 계획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을 때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들과 교제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들 또는 어떤 영화를 찍게 되는데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무언것 그 이 모든 작은 만남들이 돌아서 보면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들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 제 삶 속에 굉장히 큰 세 번의 실패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여러 번의 실패 중에 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걸로 따지면 첫 번째 대학의 실패. 네. 왜냐면 학생들은 대학에 가야 되는 게 저희 학생들의 첫 번째 목표잖아요. 근데 그건 전 실패를 했고. 그것도 외고 출신이. 네. 또 두 번째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미국 유학으로 실패를 했고 가는 것을 또 그래서 어떻게 하다 영국으로 갔고 또 세 번째는 영국에서 또 열심히 사진 학교를 영화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IMF가 터져서 학교를 중단해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실패가 있었었잖아요. 아, 예. 근데 그건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실패인 거고 네네. 하나님이 여태까지 인도하신 걸로 돌아보면 만약에 제가 조금의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중고등학교 때 그냥 공부를 이렇게 좀 어떻게 해서 저랑 전혀 적성에 맞지 않는 어떠한 과를 갔어. 그럼 과연 제가 이렇게 멋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었을까? 좀 불가능할 거라고. 그래요. 예. 또는 제가 뉴욕으로 유학을 갔었으면 예. 생각했던 대로 또는 내가 영국에서 그 영화 학교를 정확하게 잘 맞췄으면 과연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러네요. 라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실패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실패는 하늘과 땅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하나님은 나의 실패까지도 어떠한 큰 그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신가라는 네. 그런 어떤 감사. 그러네. 그 세계적인 사진 작가 맞아요? 아, 맞다 그래요. 이건 이제 그렇게 어느 프로에서 타이틀을 주셔갖고 네, 예. 감사하게 아니, 그렇게 사실은 네. 그 뭐 내 실력, 운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그 자리에 있는 건 맞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스스로 좀 우쭐대는 거 있잖아요. 네. 사실은 저기 집사님이나 저나 그런 거 좀 있었어, 그죠? 우리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 뭐 어느 정도 잘할 그래. 거는 사람들이 저도 다 있었어요. 인정해 주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좀 우쭐대는. 그게 굉장히 정확하게 있었고요. 네. 그게 없었으면 이 자리에 또 못 있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에요. 왜 성경에 다른 어떠한 그 죄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그렇지. 떡하니 써 있는 거에 대해서 예전엔 몰랐거든요. 네. 근데 겪어 보니까 제가 이제 사회부 기자를 열심히 하고 연예부 기자가 되고 연예부 기자에서 어느 정도 제가 런던에서 입지가 쌓였을 때 프리랜서를 선언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이제는 나 혼자 서도 되겠다. 하고서 나와서 이제 만나게 된 게 스파이스 걸스를 처음에 만나고 네. 그다음에 폴 맥카트니와 마이클 잭슨을 만났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사진을 찍게 되니까 그때 제가 갑자기 우쭐. 다 내가 했구나.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다 내가 했구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게 된 거지. 당연히. 라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을 하면서 예. 감사함이 사라진 거예요. 삶에서.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한 6개월간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요? 제 삶에 가장 그 호흡과 같은 일들을 다 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저는 혼자 살아나가는데 가족들이 이미 있었을 때고 네네. 제가 뭐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 살아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벌어서 살아나가는데 일이 그냥 쫙 끊기는 거예요. 연락이 안 와? 아니 지금 여태까지 너무 일을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프리랜서 나와갖고 스파이스 걸스도 잘 끝냈고 마이클 잭슨 처음 했고 폴 맥카트니 처음 했는데 아무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어머, 잘 너무 신기하게 끝났는데. 너무 잘 끝났는데 무슨 스캔들 있는 것도 아닌데. 전혀 아니었고 잘 끝. 그러면서 제가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막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 하나도 없어. 5개월 정도 때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혹시 내가 교만했나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반응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다시 막 풀리기 시작하면서 폴 맥카트니한테 그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정확하게 맞춰서 그거는 아니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될 정도로 맞아. 정확. 그렇지. 너 기도 끝났니? 정말 그럴 정도로. 주시려고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회개 기도만 하면 얼른 던져줘야지. 맞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MJ 계셨었네요. 너 기도 끝났니? 아. 이거죠, 그죠? 그러면 예 그때 이제 내가 교만했구나를 알게 되셨군요. 이제 그거를 그렇게 또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에 대한 경고구나 낮추심이구나를 그걸 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정말 집사님 멋지세요. 사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교만했었어. 그러다가 또 잘 되면 스물 교만 올라왔다가 아니야. 그게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 교만이 무서운 게 네. 내가 교만한 걸 모르는 게 제일 무서워. 그게 제일 무섭죠. 그게 제일 무서운 네, 거죠. 네. 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큐티도 하고 있고, 나는 교회도 다니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그거에 빠져서 내가 교만함을 모를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은데 제가 예. 그래서 외국에서 오랫동안 잘 살다가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한국을 나왔어요. 왜냐하면 네. 아이들이 너무 크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도 좀 가르치고 저희도 좀 부모님 이제 어머니하고 좀 살자 해서 예. 한국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도 일이 잘 됐고 한국에 나니까 한국에서 또 일이 잘 되고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떤 이제 다른 일들이 돼갖고 거기서 어떤 막 약간 또 스포츠 같은 카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선물로 잠깐 받아갖고 그걸 또 타고 다녔는데 네. 그때 전 제가 교만한지 몰랐거든요. 그때 애들 데리고 교회도 잘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투어 일 다니면서도 큐티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가는데 제 앞에 작은 경차가 딱 끼어들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제가 화가 났어요. 이 작은 차가? 감히? 근데 그때 탁 뒷목에서 약간 서늘한 느낌이 들으면서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차를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조그만 저희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 다른 차 다 멀쩡한데 제 차가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왜? 누가 새벽에 주차하다가 그 조그만 주차장에서 제 차를 먼저 받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운동하러 갔는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그리고 폴 맥카트니 투어가 갑자기 다 연기가 되면서 캔슬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첫 번째는 4개월 걸렸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때 바로 알았어요. 예. 교만했다. 내가 교만했다. 네. 어머. 그러면서 근데 그때는 바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까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줘요? 기회를 줄 때까지 오래 걸렸어요. 이제 좀 성장했으니까 그죠? 네. 근데 그때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첫째가 2005년생 남자 네. 아이, 그 둘째가 2008년생 여자아이. 그 아이들한테는 신앙을 어떻게 전수시키십니까? 제일 어려워요. 지금 미국에 있고 어렸을 네. 때는 교회 엄마 아빠 교회 가니까 열심히 쫓아다녔고 그리고 이제 그 집 근처에 있는 로컬 교회에서 거기서 뭐 뮤지컬도 하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넘어가면서 자기의 생각이 딱 이제 굳어지니까 네. 일단 그걸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너무 푸시하진 않고요.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내가 이 아이들을 억지로 교회를 질질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월요일,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어야지 예. 이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삶을 느끼지. 네, 맞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아니 그리고 집사님은 또 큐티를 매일 꼬박꼬박 일부러 챙겨서 하신다고요? 그게 제 하루 루틴이 됐어요. 원래 그 큐티 하는 시간을 좋아했었는데 아침에 제가 늦게 일어났었거든요, 원래.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골프를 이제 열심히 치면서 새벽에 눈이 자꾸 떠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든 게 아니 골프를 치려고는 새벽에 눈이 떠지는데 왜 뭐 큐티를 하려고 왜 눈이 안 떠질까?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생활 패턴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로 좀 바뀌었고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네. 30분 정도 큐티하고 예. 차 마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가 제 삶의 이제 루틴이 돼서 그거를 안 하면은 되게 좀 약간 아침 안 드신 것 같고. 네, 좀 약간 네. 중요한 뭔가를 안 한 것 네, 같고. 네. 새벽에 첫 예. 타임을 주님과 함께. 야.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 김명중 작가님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고등학교 시절 때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영국 가서 유학 가서 살면서 되게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의지할 대상이 내가 힘들 때 전화해서 아빠 나 힘들어라고 할 대상이 없다는 거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솔직히 인간이란 존재가 사실 이렇게 100% 기대기가 힘들잖아요. 누가 됐든지 간에. 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좋을 때나 기쁠 때 또는 내가 죄 중에 있을 때 언제나 찾아가서 힘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 예. 아이, 멋있다. 맞아요. 예, 예. 자, 오늘 우리 저 세계적인 사진 작가신데요. 김명중 집사님. 아까 책 잠깐 봤습니다. 오늘도 네. 인생을 찍습니다라는 책이거든요. 네. 이거 보시면은 그 자전적 의미죠. 네. 네. 그게 다 담겨 있으니까 저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사진 잘 찍는 방법도 쓰셨어요. 아, 그거 있어요? 네, 사진 잘 찍는 방법도 있어서 팁으로? 아주 좋아할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네. 기도 제목과 비전 좀 나눌게요. 비전은 그 개인적인 비전인데요. 네. 그 제가 우연한 기회로 또 하나님이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단편 영화 감독을 하게 돼서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단편 영화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2020년도에 나와서 네. 좀 약간 이렇게 단편 영화제들에서 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네. 제목이 주시걸이라는 영화고. 주시걸? 주시걸. 네, 네. 그게 그 실제 있었던 어떤 여자분이 살해당한 그 이야기를 그 영화로 극으로 만들었고 그 만든 이유는 그 살해당한 분께서 이렇게 그 살인범이 정당한 어떤 그 대가를 치르지 않게 돼서 그거에 대한 어떤 아픔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해서 좀 위로가 되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네. 그거가 잘 돼서 지금 장편 영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세요? 시나리오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그러면- 있는데 그래서 그 영화가 저의 영광이 되는 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화가 될 수 있기를 네.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게 제 비전이고 기도 제목은 제가 뜻하지 않게 지금 기러기 아빠가 되어 있어서 네, 저희 네. 아이들과 아내가 미국에 있고 저는 지금 네. 한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이렇게 그런 사춘기를 지나고 있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좋은 선생님, 친구 붙여서 네.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아내가 혼자 이렇게 양육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네. 혼자 힘들거나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만 이렇게 좀 부탁을 아니에요. 예, 가정이 또 바로 서야지. 네, 네, 네. 또 하시는 일들이 평안하게 또 흘러갈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세계적인 사진 작가 우리 김명중 집사님 오늘 나 오늘 고맙습니다. BTS 얘기 좀 몇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나와서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네, 네.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집사님 오늘 고백 중에 네.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내 인생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간섭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내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아니, 고백하셨거든요. 제일 중요한 바로 건 그거죠. 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했을 때도 그 순간을 쓰셨어요. 그럼. 내가 모두 한 일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운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 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앞으로 하실 일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단편 영화 또 준비하고 계신 장편 영화를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네. 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좀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네. 네. 그래 은혜가 골고루 퍼져나가는 겁니다.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다음 세대를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네. 지금 참 공교육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대안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용사들로 네. 세워지는 겁니다. 네.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는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전화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